어떤 종목을 살 때 확신을 가지려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확신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뭐 요즘 같은데 주가가 빠지면 확신이 깨지거든요. 이럴 때가 내가 종목에 대한 나의 확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깨지죠. 바로.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 깨졌을 때 정말 더 사고 싶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요. 예. 5월이 시작되는 날. 5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당황해 하십니까? 5월이 좀 싫으신가요? 아니 벌써 5월인가 싶어가지고 네. 벌써 올해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벌써. 네. 우리 이상원 전무는 가정적이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도 않고 네. 그냥 중간 정도죠. 그러나 이제 알려져 있죠. 가정적이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 자녀분이 지금 아이 하나. 예. 예. 내가 좀 늦어서 중학교 2학년. 아하. 이제 시험 끝났네요. 중간고사. 아들. 예. 예. 요즘 중학생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까? 아니요. 혹시 우리 이상원 전무 아드님만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 제 고등학생인데도 공부를 많이 합니까? 요즘 학생들은. 그렇군요. 정말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예전에 태어난 게 좀 다행이다. 나의 아들이 이 점은 나랑 너무나 똑같아서 놀란다. 예. 뭡니까? 갑자기 그냥 그 혼잣말 하듯이 확 폭발을 한다. 아... 뭐 A 뭐 이런 거. 트리거가 없는데. 예. 아니 트리거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뭐는 없는데 객관적으로는 빵 터지는 거죠. 약간 참았던 게 빵. 참았던 게 빵. 아주 뒤늦게. 예, 조금 늦게. 예. 갑자기. 예. 하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비슷한 거는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보단 보는 거. 뭐, 관람. 영화, 뭐 뮤지컬, 뭐 이렇게 보는 거. 중학생 뮤지컬. 예, 뮤지컬이랑 뭐 영화 요즘은 많이 못 보는데 예. 초등학교 때는 거의 저랑 뭐 5학년, 6학년 때는 거의 매주 영화관 갔던 것 같은데요. 아드님과 함께요. 예, 뭐 원체 영화 광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영화보다는 게임. 그러니까 중학생 남자 아이들은 기승전 게임. 그렇죠. 예, 기승전 게임이더라고요. 게임을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녀와 예. 많은 경험과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정적인 아빠 이상건 전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5월의 가정의 달 시작과 예. 함께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선정한 인물은 이 가정의 달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분 책 다 좋아하실 거고요. 그렇죠. 이분은 결혼을 3번인가 4번 하시고 이혼하셨죠. 네. 그리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가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투자 업계의 코스모폴리탄 세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헝가리에서 네. 태어나서 파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여기를 오가면서 살았고 세계를 돌아다닌 거네요. 당시에. 예. 예. 그다음에 4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예. 집도 유럽에 한 4-5군데 한 채씩 갖고 있으면서 가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살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발길이 머무는 곳에 와서 살았던 진정한 자유인. 그다음에 1900년대 사람이죠. 누비인 거죠. 1900년대를. 예? 그래서 이제 1999년 3월에 93세로 또 장수까지 하셨어요. 93세? 예. 그다음에 정확히 결혼을 3번 하셨네요. 예. 또 재미난 건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거는 뭐 주식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요. 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돈도 많은데 왜 우울증에 걸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나서 더 이상 돈 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지금에서 추천을 하죠. 당신이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글로 써보는 게 어떠냐.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예술 저널리스트가 꿈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글을 쓰게 되고 예. 또 책을 썼는데 그게 화제가 되고 또 클래식에 조예가 깊으니까 클래식 칼럼도 쓰고 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또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 투자자 교육을 해보는 게 어떠냐. 아.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주식 교수로 유명했었죠. 뭐 학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미국 독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네, 헝가리 사람, 헝가리 헝가리 사람이고요. 유대인이죠. 이 네. 사람도. 1903년생. 예. 그렇죠.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무려 93세를 살았던.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이분도 거의 80년 가까이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저도 좀 이제 좋아하니까 예. 많이 했는데 증권회사를 짧게 다니고 예. 개인 투자자입니다. 집에서 예. 개인 투자를 했던 예, 평생. 예, 평생 개인 투자자로 뭐 지금 현가 계산을 하면 조 단위를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근데 있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수익률이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네.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 저도 찾아봤는데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는 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개인 투자자로 이렇게 대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정말 그 주변에 성공한 전업체 성공하신 분들은 특징이 네. 얼마 벌었는지 얘기 안 해요. 예, 그렇죠. 예, 안 해요. 뭐 우리가 피터 린치라든가 그런 대가들은 다 회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펀드 매니저였으니까 예. 기록이 투명한데 네. 뭐 이런 분은 뭐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투자가 뭐 주식만 한 게 아니라 뭐 채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선물 옵션도 하고 초창에 공매도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그 정확하게 수익률을 계산하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특징은 이제 본인이 트레이딩도 하지만 이 기록, 예. 그렇죠. 강의, 책, 설명까지 양수겸장을 하는 진짜 예. 몇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총 13권의 책을 썼죠. 국내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다 번역되진 않았지만 네. 책도 많이 쓰셨죠, 이분은. 자,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도 엄청 많은데 몇 가지부터 보고 오늘의 또 핵심 내용 보죠. 예, 네. 그한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그 주가 변동을 이해하는 공식.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 시세란 돈 플러스 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란 유동성이죠. 수급.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긍정적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둘 다 부정적이면 하락한다.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느 하나만 요인만 있으면 당연히 중립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앙드 코스가 특히 더 강조하는 거는 먼저 돈을 강조합니다. 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주식 시장의 영약이다. 영약. 네. 영험한 약이라는 거죠. 명약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명약, 그죠? 영약이라고 하니까 잘 안 할까. 예, 예. 예. 돈을 주식 시장에서 호흡을 위한 산소, 엔진을 위한 휘발유와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는 요인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금리면 좋죠. 그렇죠. 네.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걸 알았는데 이번에 파는 시점을 좀 놓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때 네. 그 우리가 시세를 연출한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돈의 요소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금리가 인하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네. 반대라면 예,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그 주가가 돈이라는 요소를 따라가는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는 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최근에 정확하게 맞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때 들어가서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가 중앙은행이 시작되면 전격적으로 네.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돈의 유동성을 이 사람은 우리가 뭐 통화량 같은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통화량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그 정책을 펼치니까 예.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이 사람은 투자자들이 거시 지표를 읽어 나가는데 첫 번째 네. 순서로 했는데 전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가는 시점은 잘했는데 나오는 시점은 잘 못했죠. 이게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구글이든 어디든 그 앙드레 예.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보면 금리에 따라 가지고 예. 이 사람이 뭘 투자해야 되는지는 딱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예.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은 주식을 다 팔 때고 팔았어야 할 때네요. 근데 지금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나버렸네요. 네, 네. 코스의 달걀을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이 아니어도 또 기회는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그것이 특히 언제냐 방향성이 바뀔 때. 네. 최근에 이제 2008년도에 방향성이 한번 바뀌었고 코로나 때 중앙은행 금리 방향성이 바뀌었고 그렇죠. 돈을 엄청 쏟아낸 최근에 기회였었죠. 인플레이션이 네. 생기면서 통화 정책이 또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뀌었던 시기를 잘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복기를 해보시면 아 내가 개인 투자자가 그 투자 시점을 판단할 때 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말하는 금리와 이 부분 이야기 예. 부분을 얘기했고 실은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예. 실은 코스톨라니가 한 얘기가 많은데요. 예. 이 중에 우리 이상원 전무가 갖고 온 것은 투자자의 4가지 덕목 예. 이거죠. 예. 네.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된다. 4가지. 예. 네, 뭐죠? 첫 번째 돈, 네, 당연하죠. 두 번째 생각, 네. 세 번째가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행운입니다. 네. 행운. 이 돈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돈은 빌린 돈이 아니에요. 순수한 진정한 내 자본으로 투자해야 된다. 예. 레버리지를 오히려 안 예.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레버리지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던 분. 예. 예. 근데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왔을 때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이죠. 그럼 어느 정도 시드 머니가 있을 있어야 때 돼요. 우리가 그렇죠. 주식 예. 투자해라 이 말은 맞는 거네요. 예, 아니면 이제 주식도 우리가 적립식으로 소액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사서 모아나가듯이.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분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얘기는 앙드레 코스토라니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 대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신용 써서 돈 벌었다는 분이 진짜 찾기가 어렵죠. 있긴 있지만 예. 아주 그리고 내가 그럴 능력이 되면 이미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이미 이렇게 많이 부자가 아니시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그 돈이 있어야 된다. 자기 돈, 자기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갖고 있는 아이디어 또는 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네. 아이디어보다도 확신인 것 같아요. 확신. 어떤 종목을 살 때 확신을 가지려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확신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뭐 요즘 같은데 주가가 빠지면 확신이 깨지거든요. 이럴 때가 내가 종목에 대한 나의 확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깨지죠. 바로. 예, 저도 지금 굉장히 테스트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 깨졌을 때 정말 더 사고 싶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손이 이제 나가느냐 이런 폭락장에 더 기회가 있냐? 더 제 주변에 이제 방송 전에 몇 분들 중에 주식 잘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제가 했었어요. 한 3분한테 했는데 2분은 지금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장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있는 종목들이 뭐 이를테면 배당 투자하시는 분인데 배당 생률이 올라갔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 지금은 이게 뭐 한 종목 얘기를 하시면서 작년에 6% 줬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아마 이익은 이 정도 똑같이 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순이익의 50%를 늘 배당해 왔으니까 냅두면 내년 8%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하고 뭐 주가 하락한 건 내가 버틴다. 배당받으면서 버틴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분은 그냥 뭐 자기는 이 장에서도 거의 안 깨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별로 깨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 근데 우리 이상원 전문은 이 생각을 이제 학습과 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인내심. 이거 애매한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런 참느라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이 있고 생각이 있더라도 인내심이 뒷받침되지 않을 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심일 것이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아니 근데요, 인내심이 너무 과해서도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참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 확신에 대한 정도가 앞에 같이 결합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인내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그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네. 가격의 변동성에 내 감정이 휘둘리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없는 것처럼 투자해라. 내가 예, 주식시장이 없는 것처럼. 주식이 없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아예 없는 시장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순수하게 시장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이 없으니까 오로지 기업만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가져야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야 네. 성공할 수 있다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운인데 예, 행운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 능력 밖의 문제죠. 네. 네. 그러나 행운이 필요하다고는 그쵸. 본인도 느꼈네요. 그쵸. 코스톨라니도. 사실은 운이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뭐 니콜라스 탈렙의 그 어떤 우리가 능력과 운의 절묘한 조화를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과만 보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운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네. 그럴 때 운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죠. 우리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정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분석을 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운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지만 운이라는 요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슨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성공하는 투자자, 좋은 투자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덕목, 돈, 생각, 인내심, 행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예. 인내심이 탑 오브 더 탑.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인내심인가? 여기서 그 또 유명한 비유 중에 개와 산책하는 남자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가 산책로를 따라서 걷게 되면 그 반려견이 앞서갔다 뒤서갔다 아니면 냄새를 맡으면서 저쪽 가서 좀 볼일도 보고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맨 마지막에 가면 언젠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반려견이 강아지가 네. 주인의 옆에 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떤 비유냐면 여기서 남자는 경제, 개를 주식시장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경제는 내가 성장을 하더라도 네. 주가는 어때요? 지그재그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뒤에 갔다가 또 예. 언젠가는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만큼 옆에 따라올 테니까. 네, 언젠가 따라올 네.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주가 변동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럴 때 자본주의 역사를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일시적인 몇 가지 사례들, 뭐 일본의 20년 디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의 10년간 예, 대공황,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왔던 시기라든가, 19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뭐 세계 경제를만 놓고 보게 되면 대공황과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일본이 20년 동안 어려웠을 때는 일본은 일본만의 문제였었어요. 80년대, 90년대 미국 경제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세계 경제도 좋았고 중국 경제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일본만 제외하고는 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우상향을 믿고 있으면 내가 좀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강아지 반려견은 결국 예. 경제를 따라올 테니까. 그리고 네. 이제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경제와 주식에 대한 또 해석이라기보다는 기업 가치와 주가로도 해석을 해요. 맞아요. 실적과 주가로도 많이 예.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은 지금 막 떨어져도 왔다 네. 갔다 해도 언젠가는 기업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인가 그 문제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코스타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면 우량주 사놓고서 몇십 년 동안 잊어버려라. 네. 그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 S&P 500 같은 거 지수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었지만 ETF요. 예, 네. 뭐 ETF 인덱스 펀드가 76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76년도에 상장할 때 그냥 넣어놓고서 30년 잊어버렸으면 노후 준비 끝나요. 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예. 그게 안 되죠. 안 왜? 되죠. 안 되죠. 또 요즘 같은 이런 예. 첨단 IT 시대에서 그걸 예.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그래서 10분마다 보게 되죠. 폭락장에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이란 자질은 이게 사실은 이 자제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지만 가장 유명한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이잖아요. 네. 그 스탠포드 대학 유치원 부설 유치원에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마시멜로를 참은 애들이 아니가 아닌 애들을 했는데 네. 쭉 가서 봤더니 10년 뒤에 봤더니 참은 애들이 더 잘 됐더라. 근데 그 다음에 후속 연구가 더 중요해요. 아 뭐요?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험을 교육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엄마들이 보고서 우리 애가 집을까 봐 걱정되는 네. 거야. 근데 그 후속 실험은 뭐냐면 마시멜로를 수건이나 담요 딱 덮어놓고 있으면은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참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한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의사 결정을 이루어지는 과정의 맥락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뭐 예를 들어 적립식이다. 네. 그럼 내가 찾지 못하는 곳에 둬버리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사람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게 귀인 편입니다. 귀인. 네. 사람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네.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더 많이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인내심이 되게 어려운 자질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맥락을 바꾸려고 노력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